자, 용신격국의 유력, 무력. 유력은 힘이 있다. 무력은 힘이 없다. 그 말이겠죠? 자, 어떨 때 힘이 있고 어떨 때 힘이 없나 보면, 자, 유력한 명제는 신강하면서 길신이 힘이 있는 것을 말하고, 무력한 명제는 신약하면서 길신이 없거나 미약한 것을 말한다. 뭐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크게 신경 쓸 말은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신강. 일간이 강하면, 자, 우리가 지금 유력한 것은 기본적으로 심강하고 길신이 뭐다? 힘이 있어야 돼요. 유력해야 돼요. 또 반대면 무력이고요. 반대. 자, 신강. 신강하고 살이 노출되어 있는데 식신이 또 왕해요. 자, 이렇게 보면 뇌가 있고 살이 있어요. 살이 노출됐다는 것은 살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관극아 또는 살이 나를 극하기 때문에 내가 살은 흉폭한 신이라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럴 때 여기에 뭐가 있다? 식신이 있다. 식신은 뭐야? 식신 제살이라고 했죠. 식신 제살. 식신,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말에 익숙해지면 돼요. 식신 제살. 식신 제살하는 건 뭐냐면 칠살 있을 때 식신이 오면 식신이 칠살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를 놓고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자 입장에서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관이 나를 극을 해요. 구박을 해요. 그러면 자식이 남편에게 한마디 하죠. 그러면 남편이 뭐예요? 깨갱하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어쨌든 그런 경우에 식신이 또 왕해요. 그러면 이 관이 또는 살이 작용을 못 하겠죠. 뭐 예컨대 자식이 나중에 출세하고 그러면은 뭐 남편도 자식 눈치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가령 을목생이 6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7살이죠. 여기 이제 투출이 되면 7살이 되죠. 신금 6월에 태어났어요. 아, 신금이 투출이 됐네요. 그럴 때 자, 을목의 상관인 정화가 나와요. 여기 음이고 여기 식신이네요. 음이니까 식신이네. 상관이 아니라 자, 식신이 여기 나와요. 화가 와요. 이게 식신이죠. 이건 뭐죠? 관이죠. 7살이죠. 7살. 같은 음이니까 다 음만 나왔어요. 지금. 그럴 때 정화가 강해요. 이게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화극금으로 정화가 신금을 극해버리죠. 추목성. 가을에, 자, 신유술이기 때문에 가을을 본 거예요. 가을에 목이 성했다. 성하다. 목이 많다. 삼자개비 모두 다 세 개가 다 모두 구비가 되었다. 뭐가 뭡니까? 이게 자, 관, 식신 다 구비가 됐죠? 극등직이 아주 이제 일목이 강해야 되겠죠. 이게 목이 강하면 극등직이 아주 귀한 격이다 이 말이죠. 아주 귀한 격이다. 이 기 유력냐라 그것이 유력하다. 너무 좀 그렇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자, 을목이 6월에 태어났으면 가을이잖아요. 거기에 7살이 신금이 투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화가 투출됐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목이 지금 뭐 여기 다른 게 없잖아요. 없는데 이게 목의 기운이 세다. 뭐 을목의 일주가 강하다. 신강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강하다고 했으니까 가을에 태어난 목은 힘이 강해요, 약해요? 일반적으로는 약하고 가을에 태어나면 근근목으로 당해서 그다지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의류 절지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안 되는데 을목이 어쨌든 다른 데서 생을 받거나 뿌리를 두고 있어서 강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 유금 7살이 투출돼 가지고 날카로운 면도칼로 나를 극을 하는데 나의 자식인 식신이 이게 뭐요? 목생화로 계속 힘을 주죠. 그래서 정화가 신금을 눌러버리죠. 그래서 나를 콕콕 찌르는 이 바늘 같은 신금을 누가 눌러버려요? 정화가 제압을 해버리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가 신강하다는 존재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신강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유력해야 된다는 거. 아까 신강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갖추릴 수 있다고 했죠. 자, 이게 신강하면서 여기서 길신이 뭐예요? 길신이 식신이죠. 식신이 길신이에요. 근데 길신이 목생화로 힘을 받아서 이게 유력하죠.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다? 이거는 유력한 사주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을 보면 관이 강해요. 관이 강하면 길신이죠. 그 다음에 재투, 재성이 투가 됐으니까 좋겠죠. 재생관으로 하니까 자, 그림을 그려보면 관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강하대요. 그리고 재성이 투출돼 있으니까 재성이 재생관으로 좋은 역할을 해줘. 이거는 길신 역할을 하고 있죠.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관을 생해주고 있으니까 둘 다 길신이니까. 그런데 이 신봉 녹인 신봉이 일주가 내가 뭘 만났어요? 녹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이나 겁재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지지에 비견 겁재가 비견이면 녹이고 겁재면 양인이잖아요. 이게 있으면 뭐예요? 이게 너무 드센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 문제가 되죠. 그럴 경우는 이 관이 와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면 될 것 같은데 요게 비견 겁재가 이 재성을 눌러버리면 안 되겠죠. 이럴 때 그건 문제가 되겠는데 한번 볼까요? 사주 가지고 병화생이 자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원래 해자축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다지 등량하지 못한 거죠. 힘을 얻지는 못하죠. 그런데 자임계 이 자수 속에 있는 개수가 여기에 투관이 투출됐어요. 그러면 개수는 뭐죠? 정관이죠. 근데 관은 뭐예요? 아주 힘이 세죠. 밑에 자수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경금이 노출됐어요. 여기에 경금이 있어요. 그러면 뭐요? 금생수로 자 이건 뭐죠? 이거는 재성이죠. 재생관으로 금생수로 관을 키워주고 있죠.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재생관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 좌인호 근데 재성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인호에 앉아 있어요. 인호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화를 의미하죠. 그러면 재성이 힘을 못 받겠죠. 힘을 못 받겠죠? 그러면 삼자괴균 그러면 삼자가 모두 균등하다. 그러면 인호술에 앉아 있으면 일주가 약한데 힘을 받고 병화가 일주가 뭐예요? 강해질 수 있는 요건이고 그 다음에 재성이 지나치게 강한 것을 막아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 관도 적당하고 이 관이 개수가 자수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호술을 화국에 와가지고 사주 일간을 생해주면 그 자체로도 이게 뭐다? 강해질 수 있는 요건이 되고 관도 강하고 그러면 관이 강해지고 재성은 좀 약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인호술 화국이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이 병화를 생조하기 위해서 일이 왔다는 얘기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뭐뭐 일치하는 거죠? 병. 자, 나 사주 일주와 뭐가 있어요? 관과 뭐가 있다? 재성. 재성이 세 개가 뭐예요? 균등하게 힘을 맞춰준 거죠. 내가 힘이 약할 뻔했는데 나를 버텨주는 보다 인오가 왔다. 인오술 화국이 와서 나 병화를 생해주니까 나와 관성과 재성이 세 개가 힘이 균등하게 되었으니 이거는 보다 좋게 된 것이다. 그래서 수성 마침내 이루었어요. 대귀 아주 큰 귀를 이루었고 역 또한 이 기 유력녀라 그게 유력하게 된 것이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걸록과 양인을 만났다는 것은 그러네요. 걸록과 양인은 인호가 걸록 양인이죠. 병화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 일간을 생해주는 걸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인호는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유정이 겸 유력 유정과 유력이 같이 겸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유정도 배웠었죠. 길신이 좋은 작용 되게끔 해주는 거 이게 유정한 거고 유력은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력이 겸 유정자 유력하면서도 유정한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가령 갑이 유성을 써요. 그러면 이거는 양음이니까 여기는 관이 되죠. 여기는 신금이 투출되면 여기는 이제 관이 되겠죠. 관을 쓰고 있다.
그런데 임합정. 근데 정화가 와서, 정화는 뭐죠? 상관이죠. 상관이 와서 관을 깨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왔어요? 임수가 와서 정임합목으로 정화를 묶어버리니까 관이 지켜진 거죠. 그래서 이 청관, 관을 청하게 했다. 그 말이죠. 임합정. 임수가 정화와 합을 해서 청관, 맑은 관이 되었다. 그리고 임수가 근심, 뿌리가 있다. 밑에 뭐가 뿌리가 있다. 그건 뭐요? 이 수에 그게 해당되는 게 있겠죠? 뿌리가 있다. 시, 유정. 이게 바로 유정하면서도 유력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보면 의리. 유금이면 뭐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살이죠. 이번에는 여기 오면 신금이 살이어야 돼요. 근데 신봉정제. 다시 식신의 극을 받죠. 이번에는 이제 여가 음목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식신된 거죠. 약간 상관이 있는데 정의 극을 받죠. 화극금으로. 그런데 신금이 녹즉 정지장생이다. 신지녹. 신지의 녹이 뭐라고 하냐면 신금에게 있어서 유금은 뭐죠? 신금에게 있어서 유금은 같은 비견이기 때문에 녹이죠. 근데 정화에게 있어서는 정화에게 있어서 유금은 장생지예요. 정화에게 있어서 유금은 장생지입니다. 자, 이 유금은 여기 보면 여기는 장생지고 신금 입장에서 보면은 녹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거죠. 장생 녹이니까. 그래서 동근 원령 같은 그 뿌리에 원령을 두고 있다. 그래서 시유력 이것이 유력한 거고 겸하여서 유정한 것이다. 그 말이죠. 유정자야라. 시계 이 모든 것이 이 객격 이 모든 것 격이 지 최고자야라. 최고자인 것이다. 최고인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거는 이제 12운성 갖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네요. 12운성 갖고도 이야기를 하네요. 자, 가령 또 나옵니까 이게? 가령 간목이 유금을 쓰고 있어요. 그럼 신금이면 정관이죠? 투정 정화가 상관이 투출되어서 이게 관을 극을 하죠. 그런데 이때 개수를 만나요. 그러면 정계충을 하죠. 정계충. 그래서 이 정계충을 하는데 개수가 수극화로 이 상관 정화를 극을 하는 것은 불여 뭐뭐만 못하다. 뭐다? 임합. 여기서 아까 옛날에는 이 정화가 임수와 합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 극을 하는 관계는 합을 하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죠. 아무래도 정화가 정임한목으로 합을 해서 없어지는 게 낫지. 이렇게 정계충을 하고 있으면 항상 분란이 생기고 또 대운에서 이게 합이 풀리는 경우가 오거나 충이 또 뭐 더 작용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고 하면 피곤하겠죠. 어쨌든 이 개수로 극을 하는 것은 임수와 합을 하는 것만 못하다. 시 이것이 바로 유정을 하되 정은 이때 이 비정지지라. 비정 정이 없는 것에 지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이 합만큼은 못하다 그 말이겠죠. 자, 이번에는 을이 유사를 만났어요. 살을 만나면 신금이 살이죠. 그리고 정화가 투출이 됐어요. 그리고 화극금으로 이 정화가 이를 제어하고 있는데 혹은 살이 강해요. 이 신금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초약. 이 초는 뭐죠? 점점초 그 말에 점점 조금 이 정화는 강하고 신금은 강하고 정화는 약해요. 그러면 제대로 그게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정왕 정화가 왕하고 살은 뭐다? 불앙. 이게 이제 처들랑자죠. 자, 여기 보면 정이 이번에 아까는 이제 신금하고 이 정화가 있을 때 정이 약하고 신금이 강한데 이번에는 신금이 약하고 정화가 강해요. 왕하죠? 그러면 이 신금 살이 뭐요? 불황 고개를 못 쳐들어요. 정화가 더 힘이 세니까. 아까는 이게 더 셌고 이번에는 이게 세니까 신금 칠살이 고개를 못 들어요. 혹은 우혹 혹은 신정 신금과 정화 사이를 보면 모두 다 왕왕해요. 그러면 뭐예요? 불꽃 튀는 전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을목이 뭐다?
을목의 뿌리가 불심심 아주 깊지 못하다. 그러면은 일간이 약하죠. 그러면 내가 기운을 목생활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화급금을 받아도 견딜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 뭐야? 좋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쪽 기운이 너무 양쪽 다 강하거나 한쪽 기운이 기운 경우, 이런 경우는 유력하되 비력지전, 힘 없는 게, 힘쓰는 게 완전하지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세력이 온전하지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격지고, 격은 높되 찾아야 하라. 다음 격이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격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격은 그래도 높은 격이긴 하지만 최고만 못하다. 그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살강. 살이 강해요? 자, 살이 강해요. 그런데 식이 오네요. 식이 오면 식극관, 식신제살 해버리죠. 이것도 왕이에요. 그럼 둘 다 하면은 우리가 식신제살이 된다고 그랬잖아. 식신제살. 그런데 묵은, 일주가 뭐예요? 일주가 약해요. 근이 없어요. 묵은 근이 없어요. 그러면 일주가 약하고 식신이 왕하고 칠살이 강하면 내 입장에서는 정말 피곤하죠. 내 힘은 싹 가져가서 나는 점점 뼈가 살이 빠지고 체골이 앙상해져 가는데 나를 공격하러 온 칼든 무서운 칠살은 나를 공격하러 또 오죠. 내 입장에서 정말 피곤합니다. 그리고 신강. 그럴 때 내가 이게 강으로 바뀌고 비견이 중하다. 자, 비견 급제가 뭐예요? 내 형제들이 와주면 칠살의 공격을 누가 막아줘요? 내 대신 형제들이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막아주고, 그리고 재무기, 재성이 없다. 여기에 재성이 힘이 없다. 라고 하면은 괜찮죠? 왜냐하면 내가 강하고, 형제가 힘이 오면 뭐예요? 내가 식신을 도와줘서, 아생식으로, 형제도 도와줘서 식신이 칠사를 견뎌낼 수 있고 칠 수 있겠죠. 재성이 있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식신이 재성을 생해주고 재성이 칠사를 생해주기 때문에 식신이 칠사를 극을 하지 않고 이 재성을 키워줘서 재성을 엉뚱하게 누굴 존유시켜요? 칠사를 존유시켜버리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재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혹빈, 가난하긴 하죠. 근데 여전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맨날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나치게 싸움하다가 이 칠살의 공격을 받아서 여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무력야라, 이것이 바로 무력한 것이다. 기운이 없는 것이다. 힘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계격, 이 모든 격은 낮고, 그리고 이 무용자라,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러죠. 격이 낮고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력, 무력 사주를, 유력한 건 뭐고, 무력한 건 뭔지 살펴봤습니다.